네, 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한화자산운용의 금정섭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미국 S&P 현재 이 고점 대비 한 7% 정도 빠져 있는데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고꾸라졌습니다. 이 지수가 경기 침체 시기에는 거의 한 적게는 20%에서 많게는 50%도 넘게 빠졌다,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조정장에 맞는 ETF 투자법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본부장님, 일단 조정장이 진짜 오는 것이냐,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원인을 뭐라고 좀 판단하세요? 네, S&P 500 지수가 사실은 최근 2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. 네. 네, 많이 올랐고요. 사실은 2년간 한 50% 넘게 올랐거든요. 근데 이 2년 정도를 연평균 한 20% 이상씩 연속으로 오른 기간이 제가 살펴보니까 97년, 98년 그때 이후로 최대폭입니다. 네. 사실은 좀 많이 높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사실 전년 고점 대비 한 10%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한 3, 4% 정도인데 사실 그게 크게 과한 건 아니다. 일단 좀 그렇게 보이고요. 근데 이게 주요 증시랑 비교하면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한 5, 6%밖에 못 올랐으니까 네. 상대적으로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AI 관련 빅테크 주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2년 동안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한 170%까지 올랐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메타 테슬라도 60%까지 올랐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 지금 차트에도 나오는데 테슬라가 연초 이후에 한 30% 넘게 조정받으면서 사실 이 M7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다,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조정을 받는 거는 사실은 좀 복합적 요인으로 좀 보이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대형 기술주가 이제 과도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은 악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. 네. 레벨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S&P 500이 현재 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에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한 18배 정도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한 22배까지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런 하락들이 작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. 예. 예,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인플레이션도 좀 꽂아야 될 것 같아요. 꼽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오면서 사실 감세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들도 있었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관세가 강화되고요. 사실은 공급망 문제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연준이 금리나 낮추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. 네. 예, 금리나 낮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인상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물가 상승률도 현재 타겟하고 있는 PCE 물가 2%를 지금 사실은 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최근에 견인했던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. 예, 이런 부분,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에서도 사실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앞서 뉴스도 보면은 사실 되게 불안합니다. 정책 불안정이 있고요. 트럼프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고 국가별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. 일단 좀 그렇게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밸류 자체도 높지만 관세에 대한 리스크, 특히 최근에 이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여기에 또 연방의회가 디폴트 시점을 원래 7월 중순 정도에서 지금 5월 말로 또 앞당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 달은 정말 이 증시가 패닉일 수도 있겠다,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 조정이 단기적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되느냐,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?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기술적 조정으로 봅니다. 사실 지금 최근에 빠진 것도 최근 2년 동안 50% 넘는 걸로 봤을 때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고요.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인데 시장 내부의 주도주는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깝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S&P 500이나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예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M7, AI, 반도체 기업들이 아니에요. 성과를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성과가 연초 이후에 이 와중에도 플러스가 났고요. 네. 그다음에 헬스케어,
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. 이런 기업들로 사실은 실적도 괜찮거든요. 지금 최근에 정책하고도 맞고요. 그래서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올해 S&P 500 이익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시장은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가 좀 바뀌면서 좀 하나의 섹터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변화된 집중도가 완화되는 형태로 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좀 기술적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과잉 집중해서 좀 약간 그 균형 회복으로 나가는 약간의 과도기다.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저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M7이 아닌 종목들의 이익 기여도가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쨌거나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신다. 그렇다면 지금은 좀 기회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조정 이후에 반등장이 다시 찾아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네, 뭐 그 2분기 이후에 사실은 그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지만 기업의 실적입니다. 예. 기업의 실적이고요. 기업 실적의 회복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올해 그 S&P 500의 그 기업의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사실은 한 연간 기준으로 7에서 10%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. 만일 그 과거 평균 대비 좀 높은 수준인데요. 이게 사실 그 성장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. 또한 시장의 반등에 대한 토대도 마련해 될 거라고 보고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긍정적인 흐름은 이게 M7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현재 좀 조정받고 있는 AI 그 종목들이 사실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. 실제로 최근에 30% 넘게 하락했던 테슬라도 사실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면 그 시장의 신뢰 회복도 같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. 하지만 그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. 분명히.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기업 이익률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론적으로는 25년은 지금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점진적인 회복을 좀 보일 걸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특정 섹터보다는 균형 잡힌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 좀 잘 못 갔던 섹터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흐름을 대비하면서 지금 해볼 수 있는 ETF 투자 전략이랄까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개인들은 현재 그 S&P 500이나 나스닥들이 그 빠질 때 저가 매수하고 계십니다. 예.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. 빠질수록 더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저는 그 자체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S&P 500이나 나스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장기적인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. 적립식으로 시점을 분산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좀 사는 건 또 좋은 전략이고요. 미국 대표 지수 ETF의 적립식 분할 투자. 네. 자, 그리고요. 네, 대표 지수도 그렇고 뭐 네. 최근에 있었던 좀 주가가 좀 크게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보고요. 예. 두 번째는 너무 지금 그 미국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보시면 그 몇 년간 성과가 좋지 않았던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최근 성과가 좋아요. 네. 네,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대략 한 22%까지 올랐고요. 1년 같은 경우에 30% 넘게 올랐거든요. 그리고 독일은 지금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어요. 예. 뭐 방산주들이 좀 이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국내 주식도 나쁘지 않습니다. 코스피 200도 지금 10% 후반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이나 선진국 쪽의 ETF들을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미국을 제외한 특히 그 미국에 있는 그 MSCI 선진국 ETF는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자산이 뭐 10조 정도 연초에 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하고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MSCI 선진국 ETF들도 사실은 올해 꽤나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뒤늦게 갔다가 뒷목 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최근 2년 동안 거의 못 올랐습니다. 어. 예, 미국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럽 증시 거의 못 올랐거든요. 예. 작년에 한 6%밖에 못 올랐으니까 최근에 오르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갭이 꽤 큰 편이고요. 네. 그리고요. 그쪽도 좀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. 혼합형 ETF 요즘 많이 사세요. 혼합형 ETF. 네. 그러니까 S&P 500이 좀 불안하니까 약간 안정 성향인 고객인 경우에는 S&P 500을 한 30%, 채권을 70% 섞은 이런 혼합형 ETF, 또 일부 TDF 같은 자산을 분산한 ETF들. 네. 예, 이런 ETF 많이 사고 계시거든요. TDF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주기형 ETF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장에서 도움이 됩니까?
그 개인들이 스마트하십니다. 네. 쓰고 계세요, 실제로. 오. 자금이 그걸로 몰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TDF 안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80%까지 쓰게 되면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%에서 100%까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 목적으로 좀 많이 쓰고 계시고요. 그래서 혼합형 ETF는 어쨌거나 채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드 기준으로 한 4% 나오니까 자산의 70%는 4% 깔고 주식은 좀 줄인 상태. 네. 이런 형태로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. 스마트 머니 성격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채권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채권은 혹시 뭐 브라질 국채 이런 건 어렵습니까? 막 15% 주고 그러던데. 브라질 국채는 사실 연금 계좌에서는 넣을 수 없고요. 근데 이제 환이 좀 문제예요. 그러니까 캐리 수익률, 그러니까 쿠폰 수익률은 높은데 10% 넘는데 사실은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환에서 막 절반 정도 깨지는 케이스들이 최근 한 10년간 몇 차례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쿠폰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그럼 말씀하신 채권은 미국이나 한국 쪽 말씀하시는 거겠네요? 채권 그렇죠. 선진국 채권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. 국내 채권보다는 최근에 캐리 수익률, 그러니까 쿠폰 이자 기준으로는 미국 채권들이 좀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. 한화자산운용 금정섭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